2위죠. 이거는 뭐 아마 네. 전 세계 모든 팬들이 해도 2위로 많이 꼽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맨시티를 견제하면서 2위? 뭐 이렇게 좀 그쵸, 코멘트를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2위. 제 생각도 2위. 지금 리버풀이 국내에서도 팬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원 해설위원이 좌표 한번 찍히면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자꾸 이 팀이 뭔가 삐걱거릴 이유는 전혀 없고 현 시점을 봤을 때는 PL에서 최강 팀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최강 감독, 최강 팀. 예전에 펩이 그 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시점에 갑자기 명장병이 도져서 막 이제 이런 것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놀아보는 시간 스포츠 썰티타카.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를 맡은 박진형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축구 해설위원 김한입니다. 네, 이번 주 스포츠 썰티타카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요번에 개막을 했잖아요. 이적 시장과 이번 시즌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게스트로는 여지없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전 축구 선수이자 현 축구의 해설위원님이신 우리 김우성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네, 이러나 저러나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는 게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인 것 같은데요. 이번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이번 시즌 예측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꽤 있습니다. 뭐 지난 시즌 조금 부진했던 기존 선수들이 괜찮아질 가능성을 초반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뮌헨에서 뭐 데려온 마즈라이나 너리우트나 이런 선수들이 잘 적응만 하면 실력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적 시장을 엉망으로 보내는 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데려오더라도 너무 비싸게 데려와서 네, 기대치를 네, 올려놨는데 네. 실제로는 그만큼 안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터무니없는 선수를 데려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라서 올 시즌은 그렇죠. 조금 맨유가 다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어느 정도 위치로. 물론 이제 우승 후보까지는 아니지만 우승 후보 밑에서 좀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지금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지르크지 선수가 네. 영입이 돼서 경기를 했는데 한 골 넣었죠? 네, 결승골. 네. 놀랐어요. 87분의 결승골 데뷔전에서 데뷔골 넣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좀 양날의 검일 것 같아요. 키가 크지만 뭐 타겟형 기가 막힌 타겟형 스트라이커도 아니고 자꾸 나와서 이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데 이게 이제 플레이메이킹을 하면서 그 이선에 있는 선수들과 짬뽕이 돼가지고 좀 답답해할 것인지 답답해질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중앙에 있는 공간을 비워놔서 누군가 침투를 해서 거기로 정말 기가 막힌 패스가 들어가서 이제 잘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구단주도 뭐 이제 렛클리프라는 자산이 정말 많으신 분이 이제 좀 어떤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이제 최근 몇 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럼 두 분이 생각하시는 맨유의 순위는? 최대치를 생각을 해서 3위 3위. 그러니까 긍정적인 일만 일어나는 폭발을 했을 때. 다 딱딱됐을 때 그렇게 돼도 그쵸. 사실 맨시티 아스널은 너무 안정감 있는 지금 두 팀이기 때문에 그들을 넘기에는 너무 출발선이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3위도 3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5위입니다. 5위. 네, 챔스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제 개혁이 시작됐고 그 구단주가 얘기하기로는 뭐 3번의 이적 시장이 중요하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이제 한 2번 정도 됐을 때 챔스 진출 한번 하고 3번째 됐을 때 좀 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자, 다음 팀은 리버풀입니다. 일단 새로운 감독이었고 우리가 이제 그쵸. 클롭의 리버풀 위주로만 이제 최근에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감독이 온 거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는 좀 와닿거나 그런 느낌은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적 시장도 좀 밋밋하게 보냈던 리버풀이기 때문에 뭐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는 네, 일어난 네.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지만 뭐 기존 자원들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 위상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여기도 이제 수비진의 건강을 좀 생각이 되고 누네스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선수로 생각하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안 되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잘하면 될 수도. 그러니까요. 왜냐면 사실 대표팀 경기 우리가 이제 코파 아메리카 중계를 같이 했지만 저는 되게 나쁘게 안 봤거든요. 괜찮게 봤거든요. 리버풀 때보다 훨씬 더 낫다고 봤는데 또 이제 클럽팀 돌아갔을 때 얘기는 다르니까. 그래서 새로운 감독이 누네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동기부여를 시키고 누네스가 몇 골 정도 해주고 어느 역할을 부여받을지 뭐 선발일지 뭐 아니면 후반에 나와서 쇼커로 뛸지 뭐
이거에 대해 좀 리버풀의 순위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독이 바뀐 게 되게 크더라고요. 아르네 슬롯 감독이 왔는데 뭔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좀 공격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공격적인 것 같은 모습들이 좀 첫 경기에서 보여졌고, 모르겠어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클롭 감독은 약간 인간미 있고 사람 그쵸, 좋고 그쵸. 건치에다가 네. 그죠? 뭐 우리랑 다르게 이도 많고 약간 그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아닌데 뭔가 뭐 이렇게 팀을 떠날 때 막 행사 같은 것도 막 그렇죠. 레전드 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랑은 다르게 약간 칼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선수들 심리적으로 이제 선수들 심리에 그렇죠. 좋게 영향을 미칠지 네. 아니면 이제 이게 완전히 안 좋게 영향이 미쳐져서 이제 완전 팀이 좀 안 좋게 될 건지 그것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리버풀의 좀 팀 순위를 한번 예측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4위 정도로. 4위. 네, 아무래도 스쿼드의 이제 두께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뭐 여러 대회들을 병행을 하다가 한번 뭔가 삐걱거릴 때 이걸 이겨낼 만한 스쿼드의 두께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 제도권 안에는 있겠지만 그 위로 탁 치고 올라가서 막 우승 경쟁까지 3파전으로 하기에는 조금 올 시즌은 쉽지 않다. 여러모로. 지금 리버풀이 국내에서도 팬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원혜 해설위원님이 이제 좌표 한번 찍히면은 댓글이 엄청 달리죠. 이런 소리를 하니까 잡혀질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예상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내가 맞죠. 4위를 한다고 해서 리버풀 4위를 하지 않아요. 긁혔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호선 해설위원님. 저는 이제 3위 예상하는데요. 네. 첫 번째 경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도 초반에 막 뭔가 좀 맞아요. 약속된 것들 맞아요. 하려고 하다가 계속 끊어져서 밀렸는데 결국엔 이제 뭐 이겼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시즌 자체가 그럴 것 같다. 조금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충격요법으로 감독 바꾸고 이제 이런 그렇죠. 것들 이제 물론 네. 그런 것들도 또 있기 때문에 후중반 넘어가면서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 좋습니다. 3위 예측해 주셨고요. 자, 다음 팀은 토트넘입니다. 솔랑키가 이적을 해왔는데 1,000억이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됐네요. 물론 이제 그 PL에서는 어느 정도 인증이 된 선수이긴 하지만 이제 정말 챔피언스리그권을 노리는 팀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그쵸. 보여줄지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뭐 이제 상대 지형에 가둬놓고 계속해서 거기서 두드려 패는 팀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 역습 상황에서나 적재적소에 여러 가지 공격 상황에서 이 선수가 그렇죠. 얼마만큼 뭐 연계나 지능적인 플레이를 보여줄지에 따라서 저는 순위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뭔가 한 방으로 해줄 만한 솔랑키가 막 경기를 확 뒤바꿔서 막 맞아요. 토트넘을 이끌면서 시즌은 가기에는 뭐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두 자릿수 득점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애매한 시즌입니다 전체적으로. 두 분이 예측하시는 토트넘의 이제 팀 순위는 몇일까요? 저는 7위 7위. 정도로 봅니다. 네. 저는 좀 좋게 생각해서 왜냐면 포스텍 감독이 나는 2년 차에 뭐 우승한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우승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4위 정도? 4위 챔스권. 뭐 손흥민 선수도 있고 양민혁 선수도 가고. 그렇죠. 네. 다음은 아스널입니다. 아스널 지난 시즌 굉장히 좋았었죠. 물론 우승은 하진 못했지만 또 놓쳤지만 또 놓쳤지만 아스널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 시즌은 어떨까요? 확실히 안정감이 있어요. 이제 감독의 그러니까요. 어떤 경력이 좀 쌓이고 이제 팀의 운영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뭐 위기가 와도 뭐 당연히 누가 다치거나 누가 빠지면 위기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르테타는 뭔가 답을 좀 찾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역시 이제 세월이 쌓이면 감독은 이제 선수는 나이가 들면 뭔가 떨어질 것 같지만 감독은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우상향하면 이번 시즌은 좀 감독의 어떤 능력이 많이 좋아질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되고 현지에서도 어떤 분들은 거의 맨시티랑 5대5로 보는 전문가들도 꽤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참고해 봤을 때 좋은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아쉬운 건 뭐냐면 지난 시즌에 우승권에서 아쉽게 이제 딱 떨어져서 2위를 했지만 공격수를 정말 그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딱 이제 골만 넣을 수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되면 우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일단 좀 순위를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까지는 우승이 조금 어렵지 않아요. 결국엔 그거잖아요. 골 넣어서 이기는 그렇죠. 이제 스포츠인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탁
탁 넣어줄 만한 그런 선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고비에서 꺾이고 했는데 이번 시즌에도 아직까지 없다 영입이. 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예측 순위 한번 가볼게요. 2위죠. 이거는 뭐 아마 네. 전 세계 모든 팬들이 해도 2위로 많이 꼽을 것 같아요. 2위가 가장 많을 것 같은 상황이고 네. 사실 뭐 맨시티를 견제하면서 2위 뭐 이렇게 좀 그쵸, 코멘트를 해야 그래.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2위. 제 생각도 2위. 네. 네, 다음 팀은 맨시티입니다. 맨시티 어떨까요? 일단 균도안이 마지막에 또 복귀했더라고요. 합류를 하면서 네. 뭐 조금 아쉬웠던 중앙 미드필더에 대한 어떤 걸 좀 채웠던 것 같고 사실 약간 부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변수는. 그러니까 부상도 뭐 한두 명 부상이 아니라 갑자기 뭐 줄 부상으로 막 대여섯 명이 쓰러지지 않는 이상 네. 이 팀이 뭔가 삐걱거릴 이유는 전혀 없고 현 시점을 봤을 때는 PL에서 최강 팀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최강 감독, 최강 팀, 뭐 선수들도 이미 패배 전술에 완벽하게 좀 완벽하게 녹아든 녹아요. 상황이고 선수단 변화가 크지 않잖아요. 이 네. 팀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이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홀란드를 능가하는 라이벌 팀의 공격수가 전혀 없잖아요. 그 밑에 그렇죠. 있는 공격수도 없어요. 사실 네.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봤을 때 이번 시즌도 굉장히 훌륭하게 물론 이 팀은 이제 관심사는 PL보다는 챔피언스리그에 그렇죠. 오히려 맞춰져 있을 정도로 지금 맨시티 이적 시장이 조금 조용한데 네. 왜 조용할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다 가져서 조용하다고. 그러니까요. 뭐 네. 특별히 영입할 뭐 포지션도 없고 그냥 이제 지금 있는 선수들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펩이 쌓아왔던 어떤 전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그거 아닐까요? 그 예전에 펩이 그 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시점에 갑자기 명장병이 도져서 막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게 잘 되면 이제 정말 그 그렇죠. 어떤 또 혁신과도 같은 네. 이제 이런 네. 것들인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게 이제 잘 돼야겠죠. 그렇죠. 지금 정도면 네. 지금 정도면 선수들이 다 알아들어서 야 이 나 묘수를 쓸 건데 나 또 명장병 소리 듣게 하지 마 막 이런 거 했을 때 조금 잘 되면서 이번 시즌도 좋지 않겠나. 심지어 맨시티는 다큐도 재미가 없어요. 너무 잘해서. 뭔가 팀이 내려갔다가 막 꼬꾸라지고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가 제가 어떻게 봤는데 너무 잘해서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올라와야 되는데 계기가 없잖아. 항상 위에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순위 예측은 두 분 다. 네, 우승. 우승이죠. 우승. 네. 좋습니다. 이 팀이 요새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첼시. 일단 너무 많습니다. 스쿼드가. 지금 벌써 이 마레스카 감독이 별명이 고니스카라고 해가지고 나는 산 선수의 반만 쓴다. 그 이야기를 해서 약간 그 타짜의 고니 같다. 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감독도 바뀌었는데 선수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아주 막 도떼기 시장이 돼 버렸는데. 일단 녹음일 기준으로는 정리가 좀 안 된 지금 그쵸. 시기이긴 한데 네. 아마 정리가 한 서너 명에서 대여섯 명은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돼도 많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 네. 왜냐면 계속 나가면 또 누가 들어오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스쿼드는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누가 들어갈지도 모르죠. 누가 들어가도 뭐 어느 정도 하는데 이게 이 팀의 문제는 에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되게 잘하는 선수들인데 이 팀을 상위권으로 견인할 만한 핵심 선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맨시티의 뭐 데브라이너, 홀란드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독보적인 선수는 확실히 없는 건 약간 B에서 약점이긴 B 해. 플러스 다 모여져 있는 그런 아니에요? 훨씬 높죠. 왜요? A죠. 다 A예요. 거의 A예요. 뭐 좀 어린 선수는 B뿔, 네. 젊은 선수는 다 A인데 그렇게 모여 S급이 있는데. 없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좀 선수가 하나 올 시즌을 통해서 튀어나와서 다음 시즌에는 확실하게 에이스가 돼야지 그런 그림이 안 나오면 정말 젊은 선수들끼리 그냥 으쌰으쌰 하다가 그냥 조금 또 지난 시즌처럼 그쵸. 내려가는 시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첼시 팬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잭슨 때문입니다. 아. 결국에는 그 말씀해주신 그냥 약간 뭐 애매한 그런 포지션들이 많이 이기고 순위가 위에 있으면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건데 결국엔 득점을 못 하니까 그렇죠. 많은 찬스, 빅 찬스 미스를 이제 날리는 빈도수가 좀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선수의 모든 구성원들의 평가도 조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각국 대표팀 가면 그래도 이제 첼시에서보다는 더 그렇죠. 네임이 더 높은 이런 선수들인데 왜 소속팀만 오면 왜 그러는 거야? 모든 건 잭슨 때문이죠. 네.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첼시의 순위는 몇 위일까요? 5위 아니면 6위인데 5위 아니면 네. 6위. 그러면
그 사이에 아스톤 빌라나 뉴캐슬, 웨스트햄 이런 팀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사이로. 빅6 사이 어딘가로 뭐 5위로 들어오든 6위로 들어오든 해서 첼시 한 5위 정도? 네. 5위 저도 좋습니다. 이제 비슷한 의견이고 저는 6위. 6위. 맨유가 그래도 조금 더 뭐라 그러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조금 더 적극적이고 뭔가 혁신을 하려고 그러는 느낌이고 첼시도 그렇지만 네. 조금 부족하다. 어떤 의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6위.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총 6개 팀 빅6의 이제 시즌 예측과 이제 팀 순위를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또 누굽니까? 이 스포츠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 아닙니까?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스포츠 토토를 구매해 보는 거죠. 스포츠 토토는 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 베팅 게임이고요.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배트맨을 통해서 이제 게임 구매와 다양한 경기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이제 모바일에서는 구매가 안 되고 PC 접속으로만 구매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배트맨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게임 구매 탭을 누르시고 게임 일정란에 들어가시면 구매가 가능한 경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 풀어본 썰을 토대로 이제 두 분께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경기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9월 말에 있을 울버햄튼과 리버풀의 경기. 아무래도 이제 빅클럽과 또 황희찬 선수가 뛰는 팀의 경기라서 많은 분들이 좀 시청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래도 리버풀이 좀 유리하지만 이 원정이라는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울버햄튼이 좀 도깨비 성향이 있어요. 네. 항상. 왜냐면 한 방을 항상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고 뜬금없이 또 어떤 선수가 득점이 나올 때도 있고 우리 황희찬 선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경기는 리버풀의 약간 우세지만 팽팽하게 의외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9월 30일 경기. 근데 맨유와 토트넘 경기인데요. 요거 재밌겠네요. 네, 영입된 스트라이커들이 이쯤 돼서 이제 얼마만큼의 적응력과 활약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토트넘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토트넘의 이선들이나 이제 윙어들은 이제 계속 그래도 지난 시즌까지는 그렇죠. 좋은 모습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융합만 되면 되는 건데 그렇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윙어들도 안 좋았고 뭐 전방이 다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 스포츠 썰티타카에서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시즌 예측과 이제 각 팀들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두 위원님들 어떠셨나요? 일단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의 사실 시즌이 끝나고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예측이었을 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가 또 있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왜냐면 이게 되게 섣부른 예측이거든요. 그렇죠. 뭐 한 경기 보고 하는 예측이라서 섣부른 예측이라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요소들이 팀마다 있는 시즌이니까 그 요소들을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앞서 했던 뭐 그런 이야기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잭슨 때문이다, 뭐 누구 때문에 다 이제 농담인 거죠. 이제 지금 이렇게 좀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긁히지 마시고. 네. 영상 한 번씩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 보면 좀 긁힐 것 같은데 어쨌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스포츠 썰티타카 축구편 또 어떤 재밌는 썰을 가지고 돌아올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스포츠 썰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